자동차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스키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리가 사용되고, 또 고무가 사용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플라스틱이 다 동원되고, 그 다음에 섬유가 또 쓰여집니다. 아연의 합금이라든지 알루미늄, 구리, 비철금속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첨단의 세라믹이 쓰여집니다. 가공 방법에 의해서 기능에 따라서 쓰여지는 용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과학의 집합체. 가장 많은 재료를 쓰는 재료에 성공을 거두려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류를 시트에 씌웠을 경우에 엄청난 과실이 오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동차를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섬유를 자동차의 시트에 씌웠는데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컴플레인이 발생돼서 거의 수출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트가 운전자의 와이셔츠를 벗기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내릴 때 와이셔츠가 등을 타고 올라와서 또르르 말려서 어깨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용 특수 섬유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의 문제입니다. 디자이너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미처 몰랐던 거죠. 철이 자동차로서 가장 적당하다는 것은 구조체뿐만이 아니고 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치수 안정성입니다. 철은 한번 접어놓으면 계속 양산해서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수십만 대, 1년에 100만 대를 찍어도 100만 대의 치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 기본이 되는, 자동차의 기본이 되는 철의 어떤 연출을 위해서 철의 강성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재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유리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유리는 평면이 아닌 거예요. 항상 원뿔에서 따오는 거고 천천히 식어야 되고 천천히 열을 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썬팅의 피해. 우리나라가 썬팅을 유난히 많이 하잖아요. 아마 썬팅 때문에 피해를 받거나 운전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썬팅은 어마어마한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도 투과일 몇 프로 얼마면 안 된다 하는데 오히려 밖이 안 보일 정도로, 안에가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피해가 어디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순간 소위 아웃사이드 미러, 백미러라고 하죠. 아웃사이드 미러에 비치는 형태가 안 보일 거예요. 대신에 실내의 리프렉션이 유리창이 보여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차선을 바꿨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썬팅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추록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렇게 썬팅을 오래 내잖아요. 미러가 보일 수 있게끔. 이거는 하찮은 거지만 하찮은 게 우리 생명을 뺏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럭 뒷유리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달리는 포탈을 엄청 오래전에 했어요. 30몇 년 전에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할 때 모처럼 추록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전체를 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상용차의 장점은 생명이 길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근데 포타는 유난히 길어요. 너무 오래 살아서 지금은 그 차를 현대자동차나 기아에서 그냥 공짜로 만드는 거예요. 감가상각 다 떨어졌고 공짜로 만드는 차예요. 엄청 싸게 만든 줄. 지금은 그 차를 만들 때 제가 그랬어요. 추억은 제대로 하려면은 뭔가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미쓰비시의 나카무라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그 소년 같고 얼굴이 항상 뺨따구에 복숭아처럼 빨갛고 그런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 모타쇼에서 만남 그분 팔에 가서 팔도 제가 이렇게 팔뚝으로 안아도 드리고 그러던 분인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나 도면 좀 빌려줘. 미쓰비시 트럭 도면 좀 빌려줘.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야, 그거 기술료 내면 너희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기술료를 500억을 작년에 냈는데 100억 줘야 돼. 그거 안 돼. 너무 비싸.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얘기가, 그래, 보여줄 테니까 네가 와서 베껴가. 그래서 미쓰비시의 오카자키 기술연구소로다 제가 그 설계 요원 5명을 데리고 제가 가요. 근데 네가 직접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도면 베끼러 간다는 출장 얘기도 못하고 다른 거로 해서 이제 거짓말 시키고 출장을 가서 일주일인가 2주일을 거의 열흘간을 베껴요. 도면을. 그러니까 자대고 베끼는 게 아니고 자동차의 차체 도면은 한 30장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짐칸을 할 필요 없잖아요. 짐칸은 사각형이니까 캐빈, 몸통, 운전석만 그리는데 열흘이 걸려요. 그냥 개발세발 연필로 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추록의 뒷유리, 운전석 뒤에 짐칸 사이에 이만한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1.5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져 있어, 차체가. 그래서, 야, 미쓰비시도 실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유리를 삐뚤어 달았다, 1.5도 각도를. 그랬더니 손가락하고 테이블을 딱 치면서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너 카메라 들고 박물관 가서 도자기 찍은 적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작가한테 들은 거는 도자기 작품 찍는 게 제일 힘들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반짝반짝거리는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찍을 때 편광 필터를 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걸 돌리면 필터가 유리가 각도가 딱 바뀌면서 그 반짝거리는 리플렉션이 없어져요. 딴 데로 이동이 돼. 그게 이거다 그거예요. 이 유리를 차체와 동일하게 놓고 했다면 운전사가 운전 못한다. 이 불빛이 그냥 뚫고 들어와서 계기판을 가리고 앞유리에 반사돼서 순간적으로 시야를 놓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기술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미쓰비시는 1930년대에 제로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미쓰비시예요. 그런 기술이 계속 저장이 되면서 여기저기 다 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금방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포타의 유리를 1.5도 기울었어요. 기울이는데 제가 설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그냥 멀쩡한 유리를 그냥 웨더스트립에서 끼우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오늘의 포타예요. 자,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엔 플라스틱이 참 많이 들어가요. 그 플라스틱은 옛날에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는 독일의 베쿠라이트 박사가 만든 베쿠라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플라스틱 대추장으로. 옛날 라디오를 보면은 플라스틱 같은데
플라스틱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베쿠라이트예요. 우리말로도 베쿠라이트. 베쿠라이트 박사가 만든 재질이에요. 그 후에 산업 전반에 플라스틱이 없으면 못 만들게 되는데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우선 플라스틱을 하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인젝션 몰딩이라는 게 사출이에요. 사출은 그냥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도 사출이에요. 이 몰딩이라는 거는 동양의 성리학하고도 맞았더라고요. 암수에 의해서 이 세상 생명이 암컷과 숫것의 교배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인젝션, 엑스트루전 몰전, 컴프레션 몰전, 블로잉 몰전 모든 것들이 다 암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항상 플라스틱 제품은 이 각도가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금형이 이렇게 돼서 이게 순농 금형이에요. 이게 암컷 금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을 만드는데 보면 이 속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녹은 물이 이 구멍으로 쭉 들어가서 이 공간을 채우면 이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릇이. 그래서 그릇 뒤에 보면 동그란 마크가 있어요. 이 물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를 뚝 잘라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다이캐스팅도 다 이 구조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무엇을 하든가 여러분들은 이 언더카트의 중요한 거를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각도에 대해서. 각도는 항상 직각을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생산이 안 돼. 금형이 분리가 안 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인젝션 몰딩이 있고 엑스트루전 몰딩은 똑같은 단면으로 떡볶이에 떡이 나오듯이 하는 게 엑스트루전 몰딩,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컴프레션 몰딩은 위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우 몰딩이라고 있잖아요. 블로우 몰딩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플라스틱 그릇 뭐 이런 거에 쓰는데 금형이 두 개가 합쳐져요. 합쳐지면 이 아래로 플라스틱 녹은 물이 들어가요. 녹은 물이 용에서 들어가면 일로 다 압축 공기가 후 하고 휘파람 불듯이 후 하고 들어가면 이 녹은 물이 이 옆에 가서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걸 뚝 띄면 병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배꼽 아래로 이렇게 해서 보면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렇게 배꼽 아래 정말 선이 있는데 할머니가 뭐라냐면 이게 삼신할머니가 너 꼬매준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너 태어날 때 할머니 그 삼신할머니가 두 짝을 갖다 이렇게 맞춰서 거기가 꼬맨 자국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꼬매는 줄 알았어요. 병을 보면 알코올병 이런 걸 보면은 병의 옆에 선이 하나가 나와요. 항상 양쪽에 선이 나와요. 그게 금형이 이렇게 파팅된 부분이에요. 그게 블로우 몰딩.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여져. 대신에 이거는 단점이 뭐냐 하면 치수가 안정이 안 돼서 하는 것마다 몇 미리의 오차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대시보드 밑에 숨어 있는 더운 바람, 찬 바람 나오는 터널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 방법으로 해요. 안에 이 튜브 안에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흐르는데 가장 좋거든. 그 값도 싸고. 그래서 하는 게 이제 블로우 몰딩이에요. 다이캐스팅은 똑같아요. 다이캐스팅은 인젝션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서 바큐um 포밍이라는 게 진공 주형이라고 그래요. 진공 주형 장치를 위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내가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라면
금형에 여기에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여기에 전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고 이 위에다가 플라스틱 시트를 이렇게 얹어요. 플라스틱 시트를 얹어 놓고 이 아래서 진공으로다가 이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에어 서킹을 확 빨아들이면 이 열을 가한 플라스틱이 일로 녹아서 붙어버려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바큐um 진공 성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핑이 뭐냐면 말 그대로 담근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보면 선반 있잖아요. 하얀 선반, 망으로 돼가 선반. 그거는 쇠로 만들어가지고, 철사줄로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용액에다가 담궜다 빼면 그 선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핑이에요. 계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플라스틱 성형이 자동차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음은 좀 생소한 말이에요. 업홀스터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동차 시트예요. 자동차 시트의 커버링 디자인을 업홀스터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치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동차의 시트를 의 패션을 입히는 이 작업을 디자이너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죽이 있고 트리코트가 있고 서큘러 니트가 있고 우분이 있고 모케트 더블라셀 이런 종류의 쓰이는데 여기서 가죽의 특징 세 가지는 똑같은 게 없다. 가죽은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게 패턴이 다 달라요. 소가 똑같은 게 또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숨을 쉰다. 가죽은 숨을 쉰다. 세 번째 사람 피부와 닮았다. 그게 가죽의 특징이에요. 자동차의 대시보드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본 시즈오카라는 데를 가요. 일본 시즈오카는 소를 많이 기르는 고장이에요. 이 후지산 아래 거기에 가면은 소가죽을 쭉 벽에 걸어놓고 기다려요. 그럼 우리가 가서 디자이너가 골라요. 소가죽을. 근데 어디 쇠파리가 뜯은 흔적도 있어서는 안 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소 6마리 정도 가죽을 사요. 이렇게.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시보드의 모델에 씌우는 거예요. 그 가죽을. 씌워가지고 그걸 형을 떠내는 거예요. 플라스틱에 금형을. 그래서 플라스틱 성형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부분이 가죽이고, 여기서 트리코트란 섬유인데, 섬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에 차를 수출했는데 엄청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현대자동차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사람들이 러닝샷을 안 입고 와이셔츠만 입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면 와이셔츠가 뚜루루루 말려가지고 등짝까지 오는 거예요. 등짝까지. 속에 메리아스를 입었으면 괜찮을 텐데 안 입으니까. 이 섬유의 털이 와이셔츠를 자꾸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뭘 하냐. 우리 기술로 안 되는구나. 우리 기술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나라가 그때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대구가 섬유단지 뭐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코롱 뭐 이런 회사에서 섬유를 만들어내는데 자동차에 맞는 섬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명령을 내요. 네가 해결해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디자이너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 도레이 회사에 가서 원단을 수배를 해서 그걸 수입해서 그 엑셀의 시트를 써서 미국에 수출을 끊어지지 않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섬유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돼. 지금은 소형차에도 가죽이 쓰이는
답답함을 보이지만 이건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가죽의 수명은 자동차보다 길어요. 가죽의 수명은. 근데 우리는 가죽을 들여다가 거기다가 별의별 화학 처리를 다 하잖아요. 페라리는 아무 처리도 안 해요. 왜냐? 이 가죽은 가만 놔둬도 자동차보다 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상이 조그만 차에도 가죽이 다 들어가는 그 비싼 차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섬유를 썼고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트리코트는 뭐냐면 섬유는 우리 지구에 보면 위도, 경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을 표시하잖아요. 여기 포마 미술관 하면 위도 얼마, 경도 얼마에 위치했다 하면 되잖아요. 섬유는 경사와 위사가 합쳐서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가신다면 종려나무가 많잖아요. 종려나무를 보시면 종려나무 잎사귀에 시작되는 곳에 이런 섬유 구조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섬유예요. 그래서 실크도 위사, 경사가 모여서 모든 게 다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트리코트는 저렇게 선을 폴리에스터로 짜가지고 바늘로다가 여기를 막 긁어요, 위를. 그러면 터치가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보슬보슬한 섬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트리코트예요. 그 다음에 서큘러 니트는 왜 서큘러란 둥근 얘기가 들어가냐면 저거는 성형할 때 우리 메리아스하고 똑같아요. 메리아스 똑같이 어디 끊어지는 게 없이 둥글게 해가지고 둥근 자루째 성형이 돼 위에서 막 짜지면서 둥근 푸대자루 같은 게 나오는 게 서큘러 니트예요. 잘 늘어나요, 이거는. 어떤 시트에 갖다 씌워도 잘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형태가 잘 나와요. 서큘러 니트. 우분은 습도 조절을 스스로 하고 아주 인체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옛날 영국 신사들이 입던 옷을 홈스판이라고 했어요. 홈스판. 가정에서 양털을 꽈서 만드는 스판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분이에요. 가장 고급스러운 섬유천이죠. 그 다음에 모케트.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의자가 옛날 초록색 의자를 생각할 거예요. 털이 나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하얗게 써질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해봤죠. 그거는 천에다가 털을 심어요. 실을 이렇게 심은 거예요. 심고 뒤에 접착제를 바른 거예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세계 각국이 그걸 다 쓰는 거예요. 모케트를. 모케트. 더블라셀은 모케트하고 똑같은데 천이 짜여지고 또 하나 천을 밑바닥에 두고 여기에 실이 이렇게 돼요. 더블. 두 개로 더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잘라서 펼치면 한 번에 두 천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황영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기 올림픽에서 몬주이 언덕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때 황영조의 발바닥에 깔은 게 더블레살을 자르기 전에 이 원단을 잘라서 그 운동화 바닥에다가 코롱에서 만들어가지고 짜는 거예요. 코롱이 더블레살을 잘 짜요. 그걸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쿠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뛰는데.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더블라셀이에요. 지금은 가죽이 다 점령해 버렸지만은 다음에 올 것은 다시 올 거예요, 이것이. 다시. 오히려 건강에 더 좋고 습도 조절해주고 굉장히 좋은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섬유에 대해서. 고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무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프랑스 말이 라 곰무 아니에요. 라 곰무, 여성, 라 곰무. 프랑스가 고무공업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는 그
아프리카에서 고무나무를 채취하고 그래가지고 고무를 만들어서 프랑스의 지하철은 바퀴가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미슐린 대표적인 타이어 공장이잖아요. 최초의 고무 바퀴를 만드는 게 미슐린이에요. 이게 프랑스는 고무이 발달했지만 우리가 고무가 들어온 거는 일본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고무를 고무라고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고무라고 그래요, 그걸. 그게 들어와서 우리가 고무신 만들고, 옛날엔 다 고무신 신었잖아요. 까만 고무신. 그거 만들고 나중에는 운동화 발바닥을 만들고 해서 부산에서 운동화를 수출을 했잖아요. 그게 다예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만들면서 고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고무 라인은 울산 공장에 깔았어요. 한쪽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터쇼에 와서 다른 경쟁차들의 고무를 만져보면 정말 부드러워요. 손을 띄기가 싫을 정도. 고무가 어떻게 되냐면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에 닫히고 하더라도 이게 문자 프레임에 이렇게 끼워져 가지고 이 루프로 가면은 이게 이제 닫히는 부분에서 이게 압력이 돼 가지고 꾹 누르기 때문에 바람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음이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웨더 스트립이라고 그래, 자동차 용어로는. 이 웨더 스트립이 꽉 막았기 때문에 차에서 밖에 소음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물도 안 들어오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기업이 해줘야 될 거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또 이걸 한 구택에서 만드니 그게 얼마나 낭비. 그러니 공장 기록지가 4kg가 되는 거예요. 고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타이어뿐만 아니고 밀체 완충 이거에 들은 거죠. 지금은 이제 저가 됐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디자이너 주자로가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마카로니를 디자인했어요. 그 파스타의 단면을 자동차 이것처럼 해가지고 실제 이런 파스타가 있어요. 주자로 파스타가 이렇게 돼서 길게 자른 거죠.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뚝뚝 잘라가지고. 그래서 아는 사람 어디 먹겠어요? 이게 자동차용 이거 고무를 먹는 것 같은데. 주자로는 이런 디자이너들까지도 영향을 줬어요. 폴리우레탄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시트를 벗겨내면 안에 이런 시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트가. 이 시트를 우레탄으로 발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스폰지인데 이 자동차의 시트를 보면 쿠션 부분이죠. 엉덩이 앉는 데가 가장 심각하잖아. 오래된 택시 타면 여기 구멍이가 꺼지잖아요. 여기는 경질에 단단한 우레탄을 발표를 해요. 각 부분마다 우레탄 그 발포한 저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씌워놓고 보면 얼룩해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시트가 최첨단 자동차의 엔진 원가보다 더 비싼 거예요. 시트가 더 비싸요. 이걸 우레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가죽이 씌워지고 섬유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운전석이면 이거 툭 튀어나오는 걸 볼스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블리스터, 물집이 생긴 거 블리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블리스터 아니면 볼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늘 타고 내리면서 엉덩이를 씻으니까 이게 쉽게 닳잖아요. 여기도 또 특수한 우레탄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가 높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스커트 입고 차 타고 내릴 때 이게 지장이 있으니까 이걸 낮게 해줘요. 자동차 시트는 짝짝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시트는 어떤 우를 범하냐면 자동차 시트를 이게 센터라인이면 여기에 놓고 좌우 대칭으로 디자인하면 이거는 맹초예요. 자동차 시트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항상 차 문을 열고 보는 게 시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항상 한쪽으로 이쪽에서 일로 올라타는 거지 이쪽에서 일로 올라타진 않아요. 반면에 이쪽 시트는 이쪽에 또 돼야 되고 다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쑥 하면서 몸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블리스터가 또 몸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좌우가 달라요, 또. 이렇게. 그런 것을 다 폴리우레탄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 차단. 미친 짓인지 모르지만, 도요타가 렉서스를 개발했을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요타 차를 들어가면 이거를 차라고 만들었어. 이 비싸게 A필라, B필라 자동차에 지붕이 있으면은 앞에 기둥, 뒤에 기둥, 뒤에 이게 차체죠, 이게 이렇게. 이 속에다가 다 우레탄을 발포했었어요. 소음 안 나라고. 그래서 렉서스는 시동을 걸고는 또 오는 거예요. 안 걸렸는 줄 알고. 시동 걸면 운전 소리도 안 들어요. 반면에 이 차, 이제 앞유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차막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안에 엔진이 들고 여기에 이제 뭐 악셀에다 페달도 놓이고 그러는데, 이 엔진룸과 차체 안에를 여기를 우레탄으로 다 발포해가지고 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로어 바닥에 또 우레탄이 발포가 돼요. 차 전체를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자동차 메이커가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렉서스가 성공하잖아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처음에는 유럽 시장에 발도 못 들였어요. 자, 그래서 이 우레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는 뭐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그 바닥은, 자동차의 바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보세요. 바닥이 하나, 둘, 이렇게 되고, 이게 자동차의 문지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화 외판이 도화가 이렇게 닫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 이거를 한 피스의 카펫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카펫의 목적은 이런 것을 가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소음 차단, 바닥에서 오는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오는 소음을 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카페트예요.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닥에 까는 이 카페트는 푸처리가 안 돼요. 태울 수도 없고 뭐로다 다시 쓸 수도 없고 영원한 쓰레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동차 도료는 엄청나게 많은 메이커들이 있지만은 자동차 도료를 주도하는 나라는 두 군데예요. 우선 안료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약방에 가면 목구멍 치료제가 나오는 회사가 시바가이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약회사가. 독일 스위스계인데 시바가이기에서 안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도료를 또 만들어요.
미국에서 만들고 이 두 개가 전 세계를 다 유도를 해요. 근데 저 디자이너들은 편한 것이 그 두 개 회사가 컬러 트렌드를 다 알려줘요.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색이 유행할 거다. 앞으로 5년 후에 남성복에는 이 색깔이 유행할 거다. 여성복에는 이거다. 스포츠웨어는 이거다. 모든 트렌드를 시바가이기에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또 시편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개발한 게 이런 차고 몇 년 후에 유행할 색인데 이거 쓸래? 보여주면 디자이너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쓸래. 우리는 요거 쓸래.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인트의 발달을 보면은 그 옛날에는 반짝이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솔리드 컬러예요. 그냥 단색이었는데 그 솔리드 컬러에 이제 금분, 은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알루미늄 파우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펄이 나와요. 조개 껍데기에 나오는 펄처럼 광택이 나게 반짝거리게 해주고 다양하게 나가죠. 그게 뭐 그레이 컬러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가는데 다시 그게 진화해서 펄이 알루미늄 파우더가 아니고 요번에는 자연재가 들어가요. 알루미늄이 아닌 그게 뭐냐면 그 운모라고 산에 있는 그 돌멩이 사이에 보면 반짝거리는 유리 같은 게 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벽난로에 보면 벽난로에 옛날 벽난로의 유리는 그 운모였어요. 그 탱크가 전차에서 밖을 보는 유리창이 있어요. 그 유리창은 유리가 아니고 운모예요. 그래서 망치를 때리면 한 1mm가 깨져나가는데 고기 비늘 같은 게 깨지고 또 때리면 비늘, 그게 뭉쳐진 게 탱크의 유리가 되는 거죠. 그 운모 가루를 페인트에 섞어서 마이카라는 도료가 나와요. 마이카가 저 앞에 보면 티브론에 칠해놓은 거 색깔이 보는 각도에서 달라지는 게 마이카예요. 근데 아직 마이카는 그렇게 범용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차를 데미지가 나서 다시 리페인트 하려면은 어려워요, 컬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실용화는 안 됐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뭐 특수한 정도에서 쓰여지겠죠, 그게.